자, 우리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이번 단원의 하이라이트, 이제 가장 중요한 2학년 1학기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자, 일단 내가 질문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지워도 되나요, 이거? 네. 자, 여러분들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 아니. 방정식이 뭐죠? 어느 미지수가? 미지수가 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색한 문장이 나옵니다. 미지수가 참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참이 된다는 얘기가 뭐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본인은? 그래요? 미지수? 그럼 A가 참인 게 무슨 말이에요? X가 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봐봐요. 미지수가 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미지수가 뭘 뜻하는 거야? X, Y, Z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야. X, Y, Z가 참과 거짓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한이 참? 거짓? 뭐예요? 아니잖아. 이한이는 남자다. 이한이는 여자다. 이게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인 거죠. 근데 이한이라는 그 자체의 대상이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는 거고요. 미지수라는 그 자체가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겁니까? 미지수라는 것 자체는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없죠. 자, 오히려 방정식은 뭐라고 해줘야 돼? 방정식 정의 대답해. 여러분들 일찍 끝내야 되잖아. 시간 계속 딜레이 된다. 방정식. 그 방정식이 왜 1차 방정식부터 그런 백지 테스트를 해야 되나?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네. 대답하세요. 나라도 살아야지. 누구야? 살고 싶은 사람. 얘기를 해. 그래야 내가 지금처럼 보완을 해드리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걸 갖고 나가면 결국 언젠간 정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지수가 있을 때 그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미지수의 값? 네, 오케이, 좋아요. 나머지 네 분은 이제 방정식 부분 백지 테스트 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안 하시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하는 연습 해주셔야 된다 했잖아. 내가 입력만 자꾸 받아들이면 지금처럼 벙어리가 된다니까요. 중요한 순간에. 내가 자꾸 출력을 해야 돼. 그럼 그 출력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백지 테스트예요. 출력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말들. 방금 한번 실패했잖아. 근데 보완해줬잖아. 미지수라는 것은 참거짓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힌트 삼아서 결국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드리죠. 시도라도 한 사람은 출력 공부가 됐으니까 내 백지 테스트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시킬 이유가 없죠. 왜? 이미 연습됐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시키는 거죠. 왜? 연습을 안 했으니까.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야? 하세요. 자꾸 이렇게 벙어리처럼 가만히 수줍게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 때만 대답하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야. 이 패러다임에 갇혀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을 때만 대답한다? 너네들이 선생님입니까? 아니죠. 너네들은 학생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70%만 알고 있을 땐 70%를 말하는 겁니다. 왜? 70%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 30%를 채우기 위해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30%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늘,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자기가 틀릴까봐 걱정돼서 대답을 안 해요.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거라든지 대답 같은 것들, 발표 이런 것들을 다 떨려서 내가 틀릴까 걱정돼서 안 한다. 그러면 내가 80%만 알고 있을 때 이 80%에서 이 80%마저도 놓칠까봐 혹은 내가 쪽팔릴까봐 얘기를 하면서 20%를 채울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나는 이 질문과 대답의 중요성을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늘 언제나 항상 저쪽
난 늘 언제나 발표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됐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언제나 잘해서? 아니요. 그걸 해서 잘했던 겁니다. 그걸 해서. 내가 언제나 발표하거나 질문할 때 내가 언제나 늘 맞췄겠어요? 아 그럼 내가 당장 분필 들고 강단에 섰겠지. 내가 왜 거기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겠어? 내가 애들 다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내가 이미 진작 칠판에 가가지고 혼자 생쇼하고 있었겠지. 근데 내가 학창시절에 맨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손들고 질문하고 발표하고 그랬을 때 어떤 취지에 내가 그렇게 했어? 그 행동을 했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뽐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요. 바꾸시라고 생각을. 난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내가 더 추가적인 것들을 알아가고 싶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방정식 제대로 몰라. 그래 제대로 모른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겠지.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시도하라. 제대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모르니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에 갇혀버리시면 여러분들 성장 자꾸 지체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오케이? 나머지 분들 방정식까지 꼭 다 쓰고 가시고요. 자,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미지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의 값에 따라 그 미지수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 그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언제나 참이어도 해가 무수히 많은 모든 실수가 해인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 사이에는 특별한 경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인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항등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시 방정식이 뭐라고요? 네,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해됐죠? 네. 자, 함수는 뭐였습니까? 네, x랑 y 사이에 관계. 네, x가 하나 정해져 있을 때 y가 오직 하나 결정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x랑 y 사이의 관계인데 조건이 있는 관계였죠. x 하나에 y가 하나가 연결되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 그것이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죠. x 플러스 y는 5. 이거 방정식입니까? 방정식의 정의만 생각하세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등식, 그것이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 방정식입니까? 아닙니까? 방정식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얘는 함수입니까? 함수의 정의를 생각하세요. 함수의 정의.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오직 하나 결정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 갖고 있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한 녀석이 방정식이기도 하고 함수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이 겹쳐지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방정식이니까 함수가 아니다, 뭐 함수니까 방정식이 아니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방정식이면서도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2학년 1학기 때 공부했었던 것은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이기도 하니까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명칭을 붙여서 공부를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것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뤘었던 그 내용과 아이디어들이 그때도 고스란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는 적절하게 이항을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식으로 함수라고 하면서 배웠었던, 그러니까 함수에 조금 더 어울리는 형태의 식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함수가 갖고 있었던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언급할 때는 늘 항상 우리가 따라다녀야 한다 했던 절친관계, 필수적인 요소, 그게 뭐였죠? 함수의 그래프. 함수랑 그래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함수가 있는 자리에 무조건 그래프가 있다. 함수를 배우는데 그래프를 배우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함수랑 그래프는 언제나 그냥 같은 일심동체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이 함수, 그래프 존재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연립방정식 배웠을 때 처음 공부했었던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 그래프 존재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런데 얘랑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식이지. 이항만 했을 뿐이잖아.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지. 그래요. 근데 얘가 그래프가 있대. 얘가 그래프가 없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소단원의 메인 컨텐츠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역시도 1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린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겠어? 똑같이 생겼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질까요?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로 올라가 있네요. 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았겠어? 실제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얘와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지? 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던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었는지. 자, x에 1을 대입했을 때 y의 값 얼마, x에 1을 대입했을 때 y의 값 얼마, x에 3을 대입했을 때 y의 값 얼마, 이런 것들을 순서상으로 쫙 나열해가지고 그걸 좌표 평면에다 점찍어 표현했죠. 똑같아요. 얘도 우리가 이 함수 관계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순서상들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점찍어 표현했었던 게 그래프였잖아. 이 방정식의 그래프도 똑같이 그립니다. 어떻게? 그냥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그 순서상들을 먼저 다 나열해. 그냥 그걸 점찍어 표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다고.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순서상들을 나열해놓고 그걸 점찍어 표현하면 그것이 그래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1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조금 쉽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를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더 쉽게 표현하고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점을 찍지 않아도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 이런 개형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점은 0,5가 되겠구나. 뭐 x절편까지 좀 조사해 볼까요? y가 0인데 x의 값은 5니까 이 친구는 또 5,0이겠구나. 우리가 굳이 점을 하나하나 일일이 찍지 않아도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걸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내용 좀 어렵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는 사실상 어떤 관계다? 같은 겁니다. 사실상 같은 겁니다. 얘네들은 1차 방정식이면서도 함수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함수가 그래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1차 방정식도 그래프가 존재한다. 그럼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순서상들을 나열하고 점찍어 표현한다. 그런데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보다 더 쉬운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1차 함수식으로 변환시킨 다음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역시도 가능하다. 우리가 개형을 그리는 상황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다 따라하고 있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자, x는 m, y는 n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내가 그래프를 그렇게 그릴 수 있다고 쳐. 그럼 미지수가 한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어떻게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1은 5라는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대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이 방정식의 그래프 역시도 내가 그려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방정식의 그래프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 풀어보면은 x는 2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해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2, 뭐 없어요. y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이걸 좌표 평면 위에다 표현하고 싶잖아. 그럼 y의 값이 언급이 되어 있진 않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지 않겠어? y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없어가 아니라 y는 딱히 상관없어. 그쵸? y가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존재하지 않아 점을 찍을 수 없어가 아니라 얘가 하는 말은 그냥 야 x 2여야 된다 이 말만 한 거야. 야 x는 2여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친구랑 같이 어디 뭐 롯데월드 놀러 가려고 지금 찍고 있어. 거기다 놔줘. 네, 그거 다 해주세요. 아직 안 끝났으면. 자, 내 친구랑 같이 이제 롯데월드에 놀러 가려고 해.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거야. 야, 너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너 피카츄 옷은 입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 괜히 또 롯데월드 간다고 또 롯데월드에 그 요즘 그거 한다고 하던데 그 포켓몬스터랑 같이 콜라보 한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야 너 피카츄 옷은 입고 오지 마. 그럼 피카츄 옷을 입고 오지 말라고 했었던 것 뿐이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가 굳이 얘기하진 않았잖아, 그치? 그럼 피카츄 신발은 신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야 x 2여야 돼 라고만 이야기했지 다른 것들은 얘가 굳이 얘기 안 했어. 그러면 그냥 그것만 만족시키는 모든 점들을 다 찍으면 되잖아. x가 2라는 것만 만족하는 점들을 전부 다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야? 2, 불러볼까요? 2, 1, 2, 2, 2, 2, 2, 그런 점들. x는 2면 된다고 했지 다른 것들을 얘가 뭐 딱히 제한 두는 거 없잖아. 그럼 그냥 그것들 다 찍으면 되죠. x가 2일 때 y가 0, x가 2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3, 점들 다 찍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x가 2이기만 하면 되니까. x가 2이기만 하면 되니까. 맞나요? 자, 그럼 y는 3이라는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럼 y가 3이기만 하면 돼. y가 3이기만 한 모든 점들을 다 찍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친구가 야, 너 꼬부기 신발 신고 와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일단 꼬부기 신발은 신는 거고 그 위에 내가 뭐 파이리 꼬리 같은 거 하나 붙이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내 마음이지. 내가 뭘 입든 무슨 상관이야. 얘가 꼬부기 신발만 신고 오라고 했을 뿐인데. 그쵸? 그래서 y가 3인 것만 싹 다 모아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삐리리, 3, 삐리리, 3, 삐리리, 3, 삐리리, 3, 1, 3, 2, 3, 3, 4, 0,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9,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x가 2야? x가 2이기만 하면 돼. y가 3이야? y가 3이기만 하면 돼.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해. 난 그냥 오직 그것만 바라니까 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나요? 네, 좋아. 그래서 y는 삐리리 라는 그 그래프는 당연히 y축과 무슨 관계겠어요? 수직 관계겠죠. x축과 평행한 관계겠죠. x는 삐리리 이거는 x축과 수직인 관계겠죠. y축과 평행인 관계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y는 0, x는 0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축은 모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y가
0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축은 사실 무슨 그래프랑 똑같은 거냐면 뭐는 0, y는 0이라는 그 방정식의 그래프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거기 옆에다 적어두세요. 이 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축과 이 그래프가 똑같은 방정식, 그게 이제 y는 0이다 보니까 이 축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x축의 방정식, y축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써요. x축의 방정식은 y가 0인 것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니까 y는 0이라고 표현합니다. y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게 될 텐데, 그때 이제 x는 0 혹은 y는 0이라고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x는 0, y는 0. 자리가 없나요? 저쪽. 거기도 없어? 그리고 수업 금방 끝나니까 제까지 거기 앉아있어. 자, 사실상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네. 자, 우리가 x 플러스 y는 5라는 방정식이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그래프는 이 방정식의 뭐들을 모아놓은 거였어요? 해. 오케이, 좋아. 참이되는 문제의 값들, 해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즉 우리가 이 그래프들을 이 방정식의 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게 그래프였어요.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그 순서상들을 나열하고 평면에다가 점찍어 표현한 게 그래프라는 것은 결국 이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전부 다 총집합 시켜놓은 게 이거예요. 이게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맞아요? 이건 어떨까요? 역시 y는 2x 더하기 y는 7 이라는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그 방정식의 해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맞아요? 다 이해됐나요? 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거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과 같으니까 한 여기 좀 위에를 지나면서 좀 더 가파르게 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한 요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친구는 요렇게, 요 2번, 요 친구는 이제 요렇게 1번.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자, 이 만나는 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1번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면서도 2번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1번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2번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그럼 이 교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보지 마세요.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 못한다고 해서 자꾸 뭔가를 보게 되면은 내 판단력이 길러질 가능성이, 그 기회가 없어져.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1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 거고 얘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1번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방정식의 해였죠. 2번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방정식의 해예요.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라고? 이 방정식의 해라고. 이 점들 하나하나가 다 이 방정식의 뭐라고? 해라고.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1번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면서 2번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한 이 교점, 바로 이 점, 한 점은
네, 맞습니다. 1번 방정식의 해이면서도 2번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잖아.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잖아. 공통인 해를 뜻하는 거죠. 이 방정식이 그래프를 갖고 있고 그 그래프는 방정식의 해들의 집합인 거니까 이 그래프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두 방정식의 해인 점을 뜻하는 것이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그래프의 교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얻고자 했던 결과물입니다. 이게 지금 이 단원의 파이널 가장 최종 목적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두 방정식의 공통해로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불리우는 녀석이었겠구나. 자, 그렇다면은 우리 타임머신 타고 살짝 뒤로 돌아가 볼까요? 연립방정식 공부할 때 우리가 가설을 세운 게 있었어요. 해가 무수히많은 바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설마 공통인 해 하나 없겠어? 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총 4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일단 첫 번째, 해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어. 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해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근데 반드시 하나만 존재할 것이다. 아니다.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한히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중에 도대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가감법, 대입법 같은 일반화시킨 방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해가 몇 개가 있을 수밖에 없고 1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대수적으로 증명했죠? 1차 방정식이 생겨버리니까 미수가 1개짜리인 1차 방정식이 생겨버리니까 당연히 해가 한 쌍밖에 안 나올 것이고 해가 특수한 케이스가 있기도 했었는데 그게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기하학적으로도 살펴봅시다. 2개의 그래프가 다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만 떠올려 보면 되지 않을까? 직선과 직선은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교점이 생깁니다. 근데 그 교점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생기면 오직 하나만 생길 수 있나요? 오직 1개만. 그래서 일단 여기서 탈락하는 애가 하나 생기죠. 아니다.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도 그 말은 보기 좋게 틀렸다는 게 기하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평행할 수도 있고요. 일치할 수도 있었죠. 여기서 지금 1번 방정식의 해이면서도 2번 방정식의 해인 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신있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려질 때는 두 방정식의 공통해, 즉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란 얘기입니까? 0개. 자, 요 밑에는요? 1번 방정식의 해이면서도 2번 방정식의 해인 것들이 무수히 많죠. 모든 점들이 다 1, 2번 방정식의 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를 기하학적으로도 확인한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저 개념 4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1개만 있다 혹은 무수히 많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 기하학적으로 직선의 위치 관계가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상황은 우리 그때 했었죠? A분의 A'과 B분의 B'이 서로 같지 않으면 돼요. 즉 기울어진 정도가 어긋나 버리면 되죠. 그렇죠? 얘네 둘이 서로 개수가 B가 똑같지 않다면 Y랑 X 사이의 B 역시도 똑같지 않다는 건데 얘랑 얘 사이의 B랑 얘랑 얘 사이의 B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Y는 의 꼴로 정리했을 때 그 X의 개수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이거 상황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이 개수의 B가 지금 여기 1대2, 1대1로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얘네들 사이에 B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기울기가 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는 일반적인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런 상황들은요. 실제로 x 더하기 y는 5, 2x 더하기 2y는 7과 같이 1대2, 1대2로 똑같다 보니까 얘랑 얘 사이의 B 역시도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y는 y는의 꼴로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차피 내가 양변 2로 나눠가지고 y는의 꼴로 정리해야 되지 않아? 어차피 얘랑 똑같이 y는의 꼴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얘랑 x의 개수가 결국 똑같이 맞춰지겠죠.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두 개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여기서 상수항만큼은 서로 달라져 버리니까, 위치가 달라져 버리니까 방향은 같은데 위치가 다르니까 나란하게 절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은요, x 플러스 y는 5, 2x 플러스 2y는 10과 같이 얘랑 얘 1대2, 얘까지도 1대2가 맞춰지니까 완전히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것도 내가 2로 나눈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고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해가 무수히 많겠구나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그 부분을 기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걸 이제 확인을 받은 순간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나요? 우리가 마지막에 썼던 이 컨텐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혹은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1차 방정식도 다 뭐가 존재한다? 뭐가 존재한다? 그래프가 존재한다. 그 그래프는 그 방정식의 무엇의 집합이다? 해의 집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두 개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 무엇을 찾으면? 교점을 찾으면 그것이 그 두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것만 잘 공부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단어는 아주 완벽하게 학습이 되는 것일 겁니다. 네, 그럼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